트럼프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인 중동에 도착하자마자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10년 만에 전격 해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에서 5천억 원이 넘는 고급 항공기를 선물로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중국은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은 정부 교체기에 있지만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에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오면서 오스틴은 내일 최고 기온이 화씨 107도, 섭씨 약 41.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의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중동을 선택했습니다. 중동에 도착하자마자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10년 만에 전격적으로 해제했고 핵 협상 중인 이란에 대해서는 절대 핵을 가질 순 없을 거라면서도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의향이 있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첫 중동 순방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설에 나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동의 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왔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반군이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 세운 시리아 과도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서 제재 해제 등 관계 정상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I will be ordering the cessation of sanctions against Syria in order to give them a chance at greatness. 시리아 내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광물 협정을 제안한 걸로 알려진 알샤라 과도 정부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시리아 측은 이번 발표가 시리아 국민에게 중대 전환점이 될 거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핵 협상 중인 이란에게도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의향이 있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단 화해의 손길을 거부하고 이웃 국가들을 계속 공격한다면 이란의 석유 수출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며 선택은 이란 지도부의 몫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핵무기 보유 불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The choice is theirs to make. We really want them to be a successful country. We want them to be a wonderful, safe, great country. Bu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사우디를 향해선 트럼프 일기 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이끈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 현대화 등 안보 협력을 약속받은 사우디는 85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오는 15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루비오 국무장관을 보내겠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에서 5천억 원이 넘는 고급 항공기를 선물로 받아 전용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짜 선물을 받지 않는 건 멍청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선물인지 뇌물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보잉 7478 항공기입니다. 가격은 4천억 달러, 우리 돈 5,600억 원에 달합니다. 카타르 왕실이 이 항공기를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선물해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전용기가 오래됐고 보잉에 주문한 새 전용기 2대는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We have an Air Force One that's 40 years old. Some of the Arab countries and the planes they have parked alongsi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lane. It's like from a different planet. 트럼프는 항공기 선물을 골프에서 가까운 거리 퍼팅을 면제해주는 컨시드, 이른바 OK에 비유하며 안 받으면 멍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싼 선물에 대가가 없겠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Have you ever been given a gift worth millions of dollars and then not received anything? It's not a gift to me, it's a gift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Your network is a disaster. ABC is a disaster.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노골적 부패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후에는 이 항공기를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무역 전쟁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아직 낙관하긴 이릅니다. 중국은 합의 발표 직후에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히토류 수출 통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씩 크게 낮추기로 한 미중 공동성명 발표 불과 20분 뒤 중국 상무부는 히토리를 비롯한 전략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범국가 차원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와 공안, 국가안전부, 그리고 내몽골과 윈난 등 전략광물이 집중된 각성 담당자들까지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전략광물의 채굴부터 가공과 판매, 수출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영 매체도 히토리가 없으면 미국은 항공모함 수리조차 어렵다며 수출 통제 조치가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如果中国的贸易管制导致中重稀土出口彻底停止，美国将无力填补这一缺口。美国航母的情况只会雪上加霜。 어제 미중 합의에 중국의 비관세 조치 해제가 포함됐지만 히토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히토류가 향후 협상의 중요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세계 정제 히토류 공급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대미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은 어제 합의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중국발 소액 소포에 매겼던 관세를 54%로 낮췄고 중국은 보잉기 인수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며 중국 시장 개방이 협상의 최대 성과라고 주장했습니다. China will also suspend and remove all of its non-monetary barriers. Now we have to get it papered. 다만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얻은 게 크지 않아 오히려 트럼프의 공격적 관세 정책에 한계가 드러난 완전한 후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한 조치가 옳았음이 입증됐다면서 미국의 펜타닐 보복 관세도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일본, 타이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정부 교체기에 있지만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과의 대화는 생산적이며 인도네시아는 매우 협조적이고 타이완도 매우 좋은 제안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의 경우 각국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달라 협상 속도가 조금 느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연방정부 보조금 4억 5천만 달러, 한화 6,400억 원가량을 추가로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적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방치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추가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에 이뤄진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연구기금 삭감에 이은 것으로 백악관은 하버드대 비과세 지위 철회까지 검토 중입니다. 하버드대는 이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원을 다시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 이른바 DEI 프로그램 폐지와 입학과 채용 정책의 전면 수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동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 홍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워싱턴 DC 등 미 동부 지역에 최대 5인치 약 13c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진 메릴랜드 일부 지역에는 최고 위험 수준의 홍수 비상사태가 내려졌으며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불과 몇 시간 사이 5인치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으며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로 이동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폭우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은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텍사스주에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오면서 기상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텍사스주 중부와 남서부 전역에 8월 수준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된다며 주민 600만 명에게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오스틴은 내일 최고 기온이 화씨 107도, 섭씨로는 약 41.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멕시코만, 즉 미국만 인근에 형성된 강력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열흘 동안 미 남동부 전역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대형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7시쯤 서부 볼티모어의 매트리스 창고에서 시작됐으며 많은 양의 매트리스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There's people's homes right up against this one side of the building here, separated by an alley. So we've got to be very strategic, and we need guidance from engineers. 화재는 오늘 아침 진압됐으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총격으로 8살 소녀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아파트 외부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실내로 대피하던 중 창문을 뚫고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소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도난당한 차량을 찾으려던 남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스틴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3시 21분쯤 선체이스 지역에서 차량 도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인근에서 차량에 사람이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서 20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도난당한 자신의 차량을 되찾으려다 총에 맞은 뒤 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12세와 13세 소년을 체포했으며 이들이 최근 벌어진 다른 차량 절도 사건에도 추가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서는 연봉 10만 달러를 받아도 저소득층에 포함되며 심지어 전체 가구의 절반이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택개발국 자료를 인용해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 1인 가구 저소득 기준이 곧 1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거비를 반영한 저소득층 소득 기준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타바바라 카운티와 LA 카운티의 경우 전체 가구의 절반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2025년 기준 캘리포니아 남부 10개 카운티 전체 저소득층 기준은 지난 5년 동안 40%나 상승했습니다.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금 공제를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어제 공개한 세제 개편안에는 현행 2032년까지 예정된 전기차 세액 공제를 내년 말에 조기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기차의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도 올해 말 종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 원산지 요건 없이도 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요청으로 도입된 것으로 현대 기아차는 이를 활용해 미국 내 전기차 리스 판매를 대폭 확대해 왔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대선을 20일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이틀째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산과 경남을 돌며 영남권 집중 유세를 이어갑니다. 어제 대구 경북을 찾아서는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유능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산 유엔 기념공원 참배로 오늘 유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경남 창원, 통영, 거제 등을 찾을 예정인데 어제 대구 경북에 이어 영남권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박 전 대통령이 독재로 장기 집권한 잘못도 있지만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슨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뭔 상관 있어요.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이념과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는 실용 노선을 주창한 겁니다. 편가르기나 정치 보복을 하지 말자며 국민 통합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의 영남행은 이달에만 3번째. 지난 4일 경북 영주와 예천에 이어 9일과 10일 1박 2일 경청 투어로 영남권 10여 개 도시를 돌았는데 사흘 만에 또 영남을 찾아 오늘까지 유세를 이어갑니다. 옛날에 대구 같지가 않습니다. 대구가 비비진 것 같습니다. 제메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왜 우리가 남이가 제메이가 남이가 소리는 안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3년 전 대선 당시 이 후보는 대구 21.6%, 경북 23.8%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는데 전국 지역별 득표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상대적 취약지인 TK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 잦은 방문의 배경이란 분석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남 진주를 시작으로 경남 지역 도시 곳곳을 돌며 사흘째 영남권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부산 지역 표심을 집중 공략합니다. 이어서 이경원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유세를 시작하는 곳은 경남 진주입니다. 어제 저녁 부산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 김 후보는 오늘 경남 진주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창원과 양산 등을 돌며 경남 지역 곳곳을 누빈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와 울산, 부산, 그리고 오늘 경남 지역까지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영남권 행보를 이어간 건데 선거운동 기간 초반 지지층 다지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됐습니다. 어제 김 후보는 대구 경북에 오니 기운이 난다며 국가가 위기일 때마다 생각나는 게 TK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대구 경북 도민들이 반드시 위기를 구한다는 불굴의 정신, 구국의 정신, 나라 사람의 정신, 대구 경북 도민 여러분이라고. 울산으로 이동해선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났는데 민생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며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며 부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유도시 부산이 다시 한번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대구 일정을 소화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본인의 방탄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당을 끌어다가 고기방패처럼 쓰고 김문수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일 뿐더러 미래로 가는 표도 아니다. 이 후보는 오늘 하루 부산에서 머물며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부산 출근길 유세를 시작으로 부산대에서 학생들과 학식을 같이 먹는 행사를 이어간 뒤 대학가에서 집중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틀 전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 대해서는 탈당은 본인의 뜻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드리세요.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이 장면에 보수층이 지지를 보내며 일명 꽃꽃무수는 유력한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올랐고 탄핵과 대선 전국 내내 반탄 진영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계엄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전 대표 등 비윤계를 중심으로 터져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요구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또는 뭐 하시려고 하는 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엄은 사과해도 파면된 전직 대통령과의 절연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고사한 가운데 김문수 후보의 절연 거부로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선대위 합류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직접 한동훈 전 대표와 얘기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후보님들 한 분 한 분이 저희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계엄 원인도 해결이 안 됐는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걸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고 한 비윤계 의원은 김 후보가 스치듯 사과하면 안 된다며 왜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지 못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위장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게 진정한 사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일본이 29조 원의 경제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던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개막 한 달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관람객들의 불만이 쏟아지며 실제 성과는 목표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사카 현지에서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오사카 엑스포의 상징인 그랜드링 아래로 조선 취타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고 흥겨운 가락에 상모가 돌아갑니다. 조선 왕실이 일본 막부에 보냈던 외교 사절단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한 겁니다. 엑스포 측에서 지정한 한국의 날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등 158개국과 국제기구 7곳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13일 개막한 오사카 엑스포. 한 달을 맞은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개막 직전까지 미완공 논란이 있었던 전시관은 대부분 정상 개관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관람객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줄 서지 않는 엑스포를 내세웠는데 인기 있는 전시관의 경우 2시간 넘게 줄을 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すみません。どれぐらい待てればいいですか90分から120分です。あ、90分から120分。どこが7番万博やろうね。笑うわ。 예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식 앱을 7개나 내놨지만 오히려 불편만 가중됐다는 평가입니다. 大変だよこれ。操作がよ。全部スマホよ。 건설비만 우리 돈 3,440억 원이 든 대표 시설물 그랜드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둘레만 2km로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지만 이 링 아래를 제외하고는 그늘에 서실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양산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매일 15만 명 이상이 방문해야 총 목표 2,800만 명에 도달할 수 있는데 10만 명 넘는 날이 한 달 동안 7일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29조 원에 이를 것이란 경제 효과 기대가 무색하게 오히려 약 3조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최근 아이코 공주가 엑스포를 방문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 방문을 추진하는 등 흥행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엑스포에 관심 없다는 답변이 57%에 달해 극적인 반전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사카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K-팝의 역사와 세계관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이수만 더 킹 오브 K-팝 시사회가 할리우드에서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이 다큐멘터리는 SM 엔터테인먼트 창립자이자 현재 A2O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인 이수만의 여정을 통해 K-팝의 세계적 확산 과정을 보여줍니다. 시사회에는 그룹 슈퍼주니어 시원과 소녀시대 써니, 효연, 티파니, 샤이니, 태민 등이 참석했으며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또 A2O 엔터테인먼트의 첫 걸그룹 A2O 메이도 참석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책을 쓰거나 뭐 글을 써서 이러는 게 아니라 MC 보고 뭐 말하는 것만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거는 좋긴 하겠다. 그러고 시작한 겁니다. 네. 우리의 음악 역사도 물론 제가 만든 프로듀싱을 위주로 해서 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것도 정리를 했고. We try to do our best. And we won't let him down. And also we really like looking forward for our future like under his leadership. A2O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글로벌 데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아 미국 법인이 46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해 비영리 단체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기아 미국 법인이 지난해 사회환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46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윤순규 법인장은 이 후원금은 세인주드 어린이 연구병원과 노키즈 헝그리 단체, 적십자사 등 비영리 단체에 전달했으며 이 같은 뜻깊은 활동을 4년째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지금까지 총 3천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전달해왔으며 해변 정화와 의류 기부, 음식물 저장소 정리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자 정신건강의 달인 5월을 맞아 LA 한인타운에서 우울증과 치매 예방을 주제로 한 정신건강 힐링 세미나가 무료로 열립니다. 비영리단체 유스타 파운데이션은 오는 17일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18일 포모나 인랜드 교회에서 우울증, 치매 예방 힐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신경내과 전문의와 임상심리학 박사 등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등 지역 기관들도 각각 부스를 운영하며 정신건강관리와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한인 공인 회계사들의 모임인 전미국 한인 공인 회계사협회가 올해 10월 인천에서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안병찬 협회 회장은 오늘 SBS 인터내셔널을 방문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행사에는 한국 내 공인 회계사들과 기업, 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그리고 관세 갈등, 그리고 기업의 세무나 회계 문제의 규제 강화, 이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데 한국 회계사와 미국 한인 공인회계사들 간의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세무회계 전문가들과 정보 공유와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증여와 상속 절차 등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하영 미디어 아트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LG 구겐하임 미술관은 이 어워드는 기술을 활용해 창의성 영역에서 혁신을 이끈 수상자에게 주어지며 올해는 김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작가의 대표작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에서 출발한 영상 작업으로 미래 도시를 달리는 여성 배달 기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딜리버리 댄서 시리즈가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17일 샌프란시스코 노선 취항 1주년을 맞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19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 노선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1,560달러, 이코노미는 660달러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승 기간은 내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이제 일주일 뒤인 5월 20일부터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됩니다. 각 후보의 전략과 정책을 꼼꼼하게 보시고 멀리 있지만 소중한 내 한 표를 차분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5월 13일 화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